충남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 관련 환자와 간호사 등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추가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3차 대유행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 600명대 이를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군부대 안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세가 확산되자 국방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지했습니다. 또 모든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부대 안의 종교 대면 활동은 물론 골프장 출입도 금지시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이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정상적인 직무였다고 맞선 가운데 전국에선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지휘로 조직원들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도 인정해 공범들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확진자 수 600명에 근접했지요. 이번 3차 유행 초기에 정부가 12월 들어서면 400명대 이를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예측보다 훨씬 빠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100% 나타나는 건 2주쯤 걸린다고 하는데요. 단계 올린 지 며칠 안 됐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밤사이 확진자가 더 추가됐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밤사이에만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푸르메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8, 90대의 고령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1인실에서 격리 생활을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583명. 지난 2, 3월 신천지 대구교회발 1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한 2차 대유행 때도 1일 최다 확진자는 441명으로 5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그제만 해도 3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는데 하루 만에 400명대를 건너뛰고 500명대 후반을 기록해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층에 감염이 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20, 30대의 비율은 31%이고 40대 이하 확진자는 65%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다음 주에는 하루 최대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수학적 예측 결과 12월 초까지는 1일 400에서 6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효과가 다음 주부터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지만 3차 대유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장인수입니다. 어제 수도권 확진자만 40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방역당국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예측이 어려울 만큼 급속도로 증가해서 의료와 방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증 환자 병상도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사이 노원구청에서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한 부서 소속인데 같은 사무실 직원의 40%가 감염됐습니다. 이 부서는 지난 13일과 20일 다른 부서와 함께 강원도로 워크숍도 다녀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자가 워크숍엔 불참했고 구청 다른 부서에선 확진자가 아직 없는 점으로 미뤄 일단 사무실 내 전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환기가 거의 안 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거기가 37명이 근무를 해요. 한 부서에 좁고 창문도 겨울이니까 닫아놓고 콜센터처럼 다닥다닥 밀접 접촉하는 거죠.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과 서초구 아파트 단지 사우나와 관련해서도 확진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지역 하루 신규 확진자는 213명,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저녁 6시 기준으로 벌써 1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규모 확산 중심에는 환기와 거리두기에 취약한 실내 시설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 분석입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실내 체육시설 11곳에서 확진자 460명,
목욕탕 6곳에서 25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날이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은 늘고 환기는 부족해져 같은 공간 내에서의 바이러스 전파가 더 쉬워졌습니다. 마스크 착용 부분이라든지 거리두기, 그다음 환기 이런 것들이 어려운 산밀 환경에서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현재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감염병 중환자용 병상은 고작 13개. 서울시는 전문가들과 협의해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군대 안에서 집단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인데요. 김준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70명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5사단 신병교육대대입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방역 차량이 일부 부대 안으로 들어가지만 부대 밖으로 나가는 차량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5사단의 신병훈련을 중단한 군은 앞으로 모든 신병교육을 입소리 2주간은 주둔지에서 실시하고 이후 야외 훈련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을 잘 확인할 수 없고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번지는 병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젊은 연령이어서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는 조기 발견이 좀 어려운 것, 그다음에 훈련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비말 전파가 용이한 상황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논의한 국방부는 국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지합니다. 장병들의 외출과 간부들의 사적 모임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여 군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부대 내 대면 종교 활동이 중지되는데 부대 밖에 거주하는 간부와 가족들의 민간 종교 시설 이용도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위반해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다른 장병에게 전파한 장병은 엄중 문책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첫 발생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군 장병은 총 341명으로 이 가운데 135명, 40%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코로나로 모두 고생이지만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들 고통이 심한데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반영됩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피해가 심한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3조 5천억 원 안팎에서 예산을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목적 예비비 5조 원, 국채 발행 2조 원 범위에서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3조 원 정도를 빼면 3조 5천억 원에서 최대 4조 원 정도까지 충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검토해본 결과 야당의 제안도 합리적이고 판단할 만하다고 해서 그 규모만 잘 서로 상의하면 될 것 같고. 다만 한국판 유릴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만들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예산이 반영된 새해 예산안은 계획대로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 이전인 내년 1월 지급도 가능할 전망인데 지난 9월 2차 지원금 때처럼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추진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한 주점과 음식점, 실내 체육관, PC방 등 특정 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7.8조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는데 이번엔 최대치로 잡아도 그 절반 정도여서 지원 대상이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뉴딜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직무였다며 해당 문건까지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판사들의 경력과 학력, 가족관계, 취미뿐만 아니라 세평이나 외모 등에 대한 평가까지 묘사되어 있어서 과연 이것이 직무 수행과 법 집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9장짜리 문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판사 30여 명에 대한 정보가 담겼습니다. 각 사건별 재판장과 주심 배석 판사들의 출신 고교부터 대학교와 전공은 물론 법원행정처 근무 여부와 법원장 후보 경력이 있는지 등이 적혀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차장검사의 처제라고 가족관계를 밝혀놓기도 하고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때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하다고 취미도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도 담겼는데 세월호 국가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다거나 재판 당시의 법정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재판장급 법관들에게는 이른바 세평으로 불리는 평판이나 인물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재판장은 연로해 보이는 느낌이고 재판 절차 진행은 시원시원하다. 몇몇 배석 판사에 대해선 재판 시 특별한 존재감 없음이라 돼 있습니다. 재판 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해 검사에게 검사석이 아닌 증인석으로 나와 쟁점 PT를 진행하도록 한다고 평가된 법관도 있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은 공판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대상에 비춰봤을 때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전자소송을 통해 직무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어 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윤 총장 측 말대로 정말 공판을 준비할 때 통상적인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는 건지 문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과거 판결 이력 등을 정리한 부분 외에도 매우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공개된 문건에서 가장 먼저 주요 재판으로 꼽힌 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장의 세평이라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은 보통 비합리적이라는 편견이 담긴 걸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장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 재판장에 대해선 피고인 측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이른바 세평 수집에 대해서 현직 판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자체로 법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판 검사들이 이 문건을 돌려봤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기보고, 즉 이미 보고했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판사 출신 복수의 변호사들은 기보고 같은 표현 등으로 미뤄 비슷한 자료가 여러 차례 또는 정기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수사 자료를 무단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 판사에 대해 행정처 16년도 무리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며 괄호 안에는 당시 술을 마시고 영장신문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올랐다고도 적어놨습니다. 동료 판사들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을 검찰이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지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나와 있는 형사 증거물을 이제 그 재판부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쓴다면 그거는 위법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법무부는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며 윤 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법관들의 모임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다음 달 7일 예고돼 있어 이 문건을 둘러싼 파문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성명서가 나오고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논란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 하나 없이 검찰이 집단적 목소리만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지 이틀째인 어제 검찰 내부 전산망에는 지역별 또 연수원 기수별로 일선 검사들의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총장 아래 최고 참인 고검장 6명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는 신중해야 하고 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각 지방검찰청 수장인 검사장급 17명도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까 걱정한다. 평검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습니다. 각 직원별 평검사들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추미애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 북부지검과 전주지검 등 일부 검찰청에선 평검사들이 일과를 마친 뒤 저녁 늦게까지 이른바 평검사 회의를 열고 단체 입장을 밝힐지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논란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 하나 없이 검찰이 집단적 목소리만 내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는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조주빈 일당을 범죄 집단으로 인정해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조주빈 일당은 여고생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 수십 명을 노예로 불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을 상대로 만든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유포해 억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기물을 마시게 한다거나 그리고 자기 몸에다가 뭐 이런 막 그런 상처를 글씨를 새긴다거나 옷을 다 벗고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1심 법원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미성년자 이모군에겐 장기 10년, 단기 5년, 전 거제시청 공무원인 천모 씨에겐 징역 15년, 박사방 유료 회원인 임모 씨 등에겐 징역 8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범죄 집단 조직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중형이 내려진 겁니다. 수장인 조주빈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이 피해 여성을 유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 박사방 그룹 관리와 홍보, 과상화폐 수익 환전과 전달 등 각각 역할을 나눠 맡았던 겁니다. 오로지 성착취물 제작 유포라는 범행만을 목적으로 해 형법상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범들은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 대부분이고 가상화폐 환전 등만 도왔을 뿐이라며 범죄 집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가상화폐의 취득이 성착취 범죄가 반복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선고 직후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대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네, 여전히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먼지는 오후부터 한기를 동반한 북서풍의 차츰 해소가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부지런히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7도로 오히려 어제보다 3도가량이 높은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영하 4도,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떨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첫눈은 언제 오려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직까지 기상청 관측소 기준 첫눈은 백령도에서만 공식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에만 눈 예보가 있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는 오후부터 눈발이 굵어지면서 밤까지 최고 5cm가량의 꽤 많은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비로만 내리겠고요. 내륙 지방의 하늘 차츰 맑아지는 가운데 서울의 기온이 7도 선 등 어제보다 4, 5도가량이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빗방울이나 눈 날림 가능성이 있고요. 광주와 대구가 10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가탄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그래서 이가탄이 좋습니다.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소화가 안 될 땐 굶지 않나요? 계속 굶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훅 쓰러져 우리는. 소화 안 될 땐 애쓰지 말고 베나치오. 빠르고 시원하게. 베나치오. 김 셰프님. 이야, 인생작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요? 뭘 넣은 거야? 정성? 건강한 잇몸으로 더 맛있어진다. 인사돌 플러스. 더 줄까? 될까? 저도요. 폴, 특별한 요리를 만들고 싶군요. 저 테팔이라면 가능해요. 새로워진 열 센서가 딱 맞는 온도를 알려주고 긁힘 걱정 없는 혁신적인 크리스탈 티타늄 코팅으로 언제나 완벽한 요리를 만들죠. 테팔과 함께하니 오늘도 대성공. 테팔. 팔 쓰지 말랬는데. 실수가 없네. 어떻게 일을 안 해? 일상을 멈출 수 없다면 통증을 멈추게 하세요. 골라서 붙이면 통증을 쏙쏙 붙이는 통증 전문가 캣터톡 한독.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잇몸병엔 이가탄.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잠시 후 MBC 뉴스투데이 2부를 보내드립니다. 메이킹을 만나면 변비가 사라지고 아침이 확 달라집니다. 비울수록 편안해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부드럽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역시 메이킨! 요즘 청년들 기본 안 돼 있다. 꿈을 키울 시간에 알바에 먹는 것도 부실해. 뭐 하나 배우고 싶어도 학원비에 망설여. 우리 청년들 기본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어? 경기도가.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 기본을 갖추면 기회가 오니까 청년을 청년답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진작에 했어요. 네이처라, 너 유산균한테 뭘 한 거야? 용암해수로 미네랄 코팅. 제주 용암해수 미네랄 코팅으로 유산균 내구성 강화. 유산균은 콕 집어 네이처라 포스트 바이오틱스. GH 기본주택은 지하철 가까이, 숲 가까이, 쇼핑몰 가까이. 집 걱정은 멀리. 원한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오래오래. 일상이 아름다운 GH 기본주택. 여보세요? 예, 저는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부의 이가령 대장입니다. 법 대포통장으로 세입이 되셨다 보니까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재검찰서 나오시라고요. 검사한테 감히 사기꾼 취급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장난 같아요? 대출 한도는 최대 한도에도 6천만 원에 금리는 5.5%까지 해서 진행 가능하시거든요. 통장 요구한다, 카드 요구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 천지에 돈 들이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200만 원인가? 어떻게? 보험을 주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어요. 우리를 노리는 그놈 목소리.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올리고 싶은 전국 초등학생에게 이 노래를 드립니다. 내게 맞는 스타트를 골라. 성적이 올라. 내 꿈이 하이. 더 높이 하이. 엘리 하이. 초등학생 선택의 기준은 선생님. 선생님이 강한
이가탄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그래서 이가탄이 좋습니다.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네스프레소 버추어. 커피가 혁신을 만나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버추어. 커피의 새로운 기준. 네스프레소 What else? 면허가 뭐하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바로 잡아야지. 면허가 알로에 먹자. 내가 면역력이다. 유니베라 아임뮨. 인생엔 세 가지 마음이 있지. 주식, 중심, 그리고 팝슈 오뚜기 컵밥 20% 증량. 이거 완전 대박인데? 오뚜기 컵밥. 치질, 술 줄이고 채식을 해봐도 좀처럼 낫지 않는다면 깔끔하게 먹는 약 치센. 약해진 항문 혈관을 튼튼하게. 치질약 판매 1위. 치질에는 센스 있게 치센. 깔끔한데? 아우, 몸이 안 좋네. 뭐야? 건강관리는 1일 1 바디프렌드로.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프렌드. 목이 아픈 비에게 지금 필요한 건? 팬텀 메디컬. 팬텀 메디컬은 근육통을 완화시키고 목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해 견인합니다. 바디프렌드의 팬텀 메디컬. 폴, 특별한 요리를 만들고 싶군요. 저 테팔이라면 가능해요. 새로워진 열 센서가 딱 맞는 온도를 알려주고 긁힘 걱정 없는 혁신적인 크리스탈 티타늄 코팅으로 언제나 완벽한 요리를 만들죠. 테팔과 함께하니 오늘도 대성공. 테팔. 카페에서만 가끔, 편의점에서만 가끔, 지갑 없을 때 가끔? 가끔 페이를 사용하던 시대에서 KB페이 하나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대로 KB, 페이 활용의 정점을 찍다. 페이의 활용 점정, KB페이. 메이킨!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구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I love nimble. 충남 봉주 푸르메 요양병원 관련 환자와 간호사 등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추가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3차 대유행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 600명대에 이를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군부대 안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세가 확산되자 국방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지했습니다. 또 모든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부대 안의 종교 대면 활동은 물론 골프장 출입도 금지시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이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정상적인 직무였다고 맞선 가운데 전국에선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지휘로 조직원들이 각각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도 인정해 공범들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의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12월에 300~400명을 예상했는데 어제 600명 가까이 나왔죠. 밤사이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이나 더 나왔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밤사이에만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푸르메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8, 90대의 고령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1인실에서 격리 생활을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583명. 지난 2, 3월 신천지 대구교회발 1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한 2차 대유행 때도 1일 최다 확진자는 441명으로 5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그제만 해도 3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는데 하루 만에 400명대를 건너뛰고 500명대 후반을 기록해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층의 감염이 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20, 30대의 비율은 31%이고 40대 이하 확진자는 65%를 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다음 주에는 하루 최대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수학적 예측 결과 12월 초까지는 1일 400에서 6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 효과가 다음 주부터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지만 3차 대유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정부가 소비 쿠폰 중 외식 쿠폰은 비대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외식 쿠폰 적용 대상에 배달 앱을 포함하고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가도 비대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강화하면서 7개의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 쿠폰은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이 가능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12월 중에 재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이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 백신 임상 실험 중 2차례 접종에서 1회분은 절반만 투여하고 2차 접종 때 1회분 정량을 투여한 그룹의 면역 효과가 90%까지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이 결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첫 투약에서 1회분의 절반만 맞은 참가자들은 모두 55세 이하로 고령층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체 3상 참가자 중에서 131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지만 1회분을 모두 투약한 그룹과 절반만 투약한 그룹에서 각각 몇 건이 나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는데요. 의문이 제기되자 아스트라제네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저용량 투약 방식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가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정부의 금융지원 신청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채무자가 내년 6월에 신청한 건이 받아들여지면 길게는 2022년 7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원금 상환 유예는 지난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매달 채무 부담이 월 소득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계일보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분기에 246만 개가 넘는 임금 근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규 일자리는 267만 8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1만 개가 감소한 반면 소멸 일자리는 246만 6천 개로 1년 전보다 약 3만 개 이상 늘어나 2018년 4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산업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에서만 6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이나 숙박업 등 20, 30대 점유율이 높은 산업에서 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우리 군이 접경 지역에 설치한 고성능 CCTV가 중국의 악성 코드에 노출되도록 사전에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점검한 결과 우리 군이 도입한 CCTV 215대 전체가 중국의 악성 코드 유포 사이트로 접속되게끔 설정돼 있었고 중국 업체가 조립 과정에서 임의로 인터넷 주소를 설정한 뒤에 국내에 납품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업체가 설정한 사이트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유입되면 군 영상 정보가 외부에 통째로 유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긴급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감시 장비는 아직 가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영국 대형 마켓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납품되는 닭고기가 브라질 환경 파괴의 결과물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세계적인 곡물 회사 카길이 브라질 사바나 지역인 케라도 초원을 불법 개간한 농장에서 콩을 재배해 대형 패스트푸드점에 납품되는 닭의 사료로 가공해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케라도는 브라질의 물탱크라고 불리지만 인지도가 떨어져서 환경 파괴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고 불법 산림벌채된 땅의 크기만 뉴욕 맨해튼의 16배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가디언은 케라도가 따기 쉬운 과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라질의 귀중한 숲과 다양한 야생동물을 잃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세상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 새 대통령 취임 직전에 한국과 일본을 찾은 이유를 묻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남긴 말입니다. 또 어제 비공개 저녁 자리에서는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이 주인이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속마음이 엿보이는데요. 이 내용은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실상 연내 방한이 무산된 시진핑 주석이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겠다는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习近平主席非常重视同总统阁下您的友谊和互信，他专门让我来转达他对你的考谢。 신속 통로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을 했고 국제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에 앞서 가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방역 협력과 한중 FTA 등 양국 간 현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특히 한한령 여파가 남은 문화 콘텐츠 분야의 교류 필요성을 강조했고 중국 측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우려를 재차 전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중국의 외교수장이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 의도에 집중됐습니다. 왕 부장은 이번 방한의 목적이 한중 협력 강화라면서도 한미일 동맹 강화를 꾀하는 미국에 대한 견제 의도를 굳이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这个世界不光只有美国呀，我们190多个国家呢，大家都是独立自主的国家。 왕 부장은 어제 저녁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도 한반도의 전쟁을 막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며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이 주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부장은 오늘까지 박병석 국회의장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진 뒤 출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세계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도 미국에선 추수감사절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응은 전혀 다른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웬만하면 집에 있자고 했는데 트럼프는 모든 미국인이 모여서 감사 기도 드리는 걸 추천했습니다. 본인은 또 골프장에 갔습니다. 워싱턴 여흥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국영철도인 엠트랙 기차역입니다. 예년에 비해 한산한 모습입니다. So we typically see the greatest demand for travel during Thanksgiving, but this year ridership is currently about 20%. 하지만 고속도로 상황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미국인은 4,8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작년보다 4.3%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미국 교통안전청은 추수감사절 대이동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엿새 동안 595만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CNN 기고문을 통해 이번 추수감사절엔 전국의 식탁에 빈 의자가 많겠지만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이겨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SNS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선 집에 머무는 작은 행동이 미국인들에게 선물이 될 거라며 여행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It's a personal sacrifice that each of our families can make and should make to save somebody else's life. But it's also a shared sacrifice for the whole country.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포고문에서
모든 미국인이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 집이나 예배 장소에 모이길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모일 것을 권장하는 건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당일엔 버지니아의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워싱턴의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 그 창구로 지목돼 온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망 다닌 지 넉 달 만인데요. 지방의 한 펜션에 숨어 있는 걸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사기 사건에 어떻게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조 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공모한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7월 말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경영진들이 구속되자 잠적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정 씨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1,000억 원대의 거액을 투자하고 NH투자증권을 펀드 판매사로 끌어들인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씨가 정관계 로비의 핵심 창구로 보고 정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오전 지방의 한 펜션에 머물던 정 씨를 검거했으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옵티머스 산하 부동산 개발회사인 골든코어의 대표를 맡아 경기도 광주 봉현 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한 만큼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펀드 사기 범행에 어디까지 공모했고 로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6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 씨의 소재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중국은 촘촘한 CCTV 감시망을 통해서 시민들을 물 샐 틈 없이 관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 허리를 반쯤 구부리고 몸을 웅크린 채 걷고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걷고 있는 걸까요? 자, 이번에는 서로 손을 잡고서 개걸음으로 조심조심 걷기도 합니다. CCTV를 피해서 걷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예술가 덩유펑 씨가 숨막히는 정부의 감시 체계를 풍자한 퍼포먼스입니다. 베이징 도심에 설치된 총 89대의 CCTV 카메라를 피해서 걸어가 보는 건데요. 1km를 가는데 무려 2시간. 얼굴은 가렸지만 사방에 깔린 CCTV의 감시망을 피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안에 약 4억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해 중국 전역에서 총 6억 대가 넘는 CCTV를 운영할 계획이라는데요. 중국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난간에 매달린 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됐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11층에 매달린 12층 2살배기입니다. 자, 이곳은 중국 안후이성의 한 아파트입니다. 남성이 방범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아이를 붙잡고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추락할 듯 위태로운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조심스레 방범창을 뜯어 아이를 구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12층에 살고 있는 이 아이는 아빠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베란다로 나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11층에 사는 이웃이 베란다 쪽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껴 확인해봤더니 아이가 쇠창살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소중한 목숨을 구한 아이. 아이의 아빠는 다시는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이웃과 구조대에 약속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미국에서는 이른바 줄만 잘 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꿀알바는? 미국 뉴욕의 코로나19 검사소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하루 확진자는 20일 넘게 10만 명을 넘어설 만큼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검사소 앞에서 줄을 서주면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서류를 지참해야 여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여행을 계획한 일부 부유층들이 시급 9만 원에 줄 서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줄서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문의는 쇄도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미국에선 추수감사절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들로 공항의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여파로 부분 폐쇄령이 내려진 독일의 한 식당이 수상한 손님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판다들의 코로나 맥주 파티. 요즘 같은 시국에 식당 안이 바글바글 만석인데요. 혹시 가면 파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이 아닙니다. 테이블 앞에는 사람 대신 판다 인형들이 앉아 있는데요. 오호라 판다들, 코로나 맥주까지 즐길 모양입니다. 식당 주인, 왜 죄 없는 인형들을 한자리에 앉혀놨을까요? 독일 당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침묵 시위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식당은 당국의 봉쇄령이 풀릴 때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계속 즐길 수 있게 밤낮으로 불을 밝힐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알카에다와 맞서 싸운 영국 군견이 동물 전쟁 영웅 메달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은퇴한 군견 무공 훈장 수여입니다. 뒷다리에 의족을 낀 이 셰퍼드,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1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습격 작전에 투입됐던 푸노라는 군견이라고 합니다. 푸노는 영국군을 저격 중이던 알카에다 저격수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뒷다리에 총상을 입은 거라고 하는데요. 당시 영국군은 푸노를 본국으로 긴급 이송해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두 다리를 살리는 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군인들을 지켜준 푸노의 용기에 영국군 최고영예의 무공 훈장을 수여했다고 하는데요. 극한 상황 속에도 사람의 생명을 지켜준 푸노, 영웅 대접을 받을 만합니다. 물건에 비해 가격이 생각보다 비쌀 때 비싼 만큼 제값을 하겠지라는 믿음으로 물건 구매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1,000만 원짜리 마스크의 단점. 자, 이게 뭘까요? 반짝반짝. 멀리서 봐도 화려해서 눈이 부실 정도의 마스크인데요. 이 마스크는 0.7캐럿의 다이아몬드와 300개 이상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그리고 진주로 장식돼 있다고 합니다. 가격만 1,000만 원. 일본의 한 업체가 제작해 실제 판매 중인 마스크라는데요. 과연 제값은 할까요? 현지 언론이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이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데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터치면 나경철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것은 짬밥인가 요리인가. 네. 참 군 생활할 때 많이 쓰던 말입니다. 네. 요즘엔 뭐 사회에서 연륜을 뜻하는 말로도 많이 쓰이는데 군대 식단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맞습니다. 군대 먹거리에 대해서 늘 좋지 않은 속설 또는 그렇죠. 오해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 보시면 아마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정도인지 한번 놀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전국의 각 부대에서 네로라는 조리병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요리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군에 납품되는 식자재들의 화려한 변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믿기 힘들지만 과거 고된 훈련에 지친 장병들에게 유일한 낙은 식사 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일식 4찬이 도입되면서 군대 식사도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손맛 좋기로 유명한 조리병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군인 요리 대회를 열었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름에 튀기고 볶고 또 요리를 보기 좋게 만드는 마무리까지 전문 셰프를 능가하는 솜씨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리는요.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급식팀이 출품한 연근나라 새우공주라는 요리인데요. 이 요리는 연근에 새우를 넣어 다진 뒤에 완자로 만들어 튀겼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팔보채 덮밥과 아침 식사인 쇼미덕 팬케이크, 중요리인 버섯크림 리조또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데요.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진행된 예선전을 통과한 6회 공군 해병대의 7개 팀이 출전해 그간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뽐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요리는 군에 납품되는 식자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는 이번 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음식 메뉴를 앞으로 장병 급식 메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회 모든 곳이 변하는데 군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앞으로 군 식단 문화의 변화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대 요리는 통상 이제 삽 형태의 큰 조리 도구로 좀 요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회도 황금삽이라는 대회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황금삽.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수능 샤프 보안이라더니 이제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수능시험 볼 때 이 샤프 펜슬 나눠주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이었죠. 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그 다음 해부터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의 반입을 막고 시험 시작 전에 샤프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 붙여진 수능 샤프가 어찌된 일인지 인터넷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수능 샤프 광고입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우려해서 수능 샤프를 미리 공개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판매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해당 제품이 올해 수능 샤프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문제풀이할 때 샤프를 사용한 수험생들은 수능 샤프에 적응하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현재 인터넷상에는 여러 개의 수능 샤프가 판매되고 있지만 수능일에 배포하는 샤프는 단 한 가지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면서 수능 샤프 비공개 원칙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샤프 업체와 제품명 공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어른들이 그걸 상술에 이용하는 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짜 수능 샤프가 뭐였는지는 당일이 돼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목적지 없는 비행의 목적. 얼마 전에 저희가 도착지 정해놓지 않고 하늘만 한 바퀴 빙 돌고 오는 그런 상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항공사들이 요즘 목적지가 없는 그런 비행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목적지 없는 비행이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상공을 한 바퀴 휙 돌고 돌아오는 이른바 목적지 없는 비행의 모습입니다. 자, 시민들 아쉬움은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비행기에 탑승해 여행 기분을 최대한 만끽하는데요. 코로나19로 국제선 여객 실적이 감소한 항공사들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상품에 어느 순간 비행기를 타야 하는 목적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일출 또 일몰을 볼 수 있는 관광 비행 상품을 선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일몰 항공편은 오후 4시에 출발하고 일출 항공편은 오전 6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적자에 허덕이는 여행사들도 이 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에 또 내후년까지 쓸 수 있는 국제선 항공권까지 판매하는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관광 비행에도 면세 쇼핑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면세 쇼핑족을 겨냥한 비행 상품의 출시도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목적지 없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이유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목적지 있는 비행이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업소용 룰은 가정용. 일단 업소용, 가정용 나오니까 제일 먼저 술이 떠오르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술 이야기 맞는데요.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국내 맥주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음식점과 술집 대신 집에서 홈술 하시는 분 많아지셨죠. 식당과 술집에서 판매되는 업소용 맥주, 코로나19 앞에 맥을 못 쳤다고 합니다. 주류 업계에 따르면 기존 5대5 수준으로 판매되던 업소용과 가정용 맥주의 비율이 올해 들어 업소용 4, 가정용 6으로 바뀌었다는데요. 외출과 모임이 줄면서 주전보다 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맥주 시장의 주류로 홈술이 떠오르면서 일선 마트와 편의점의 맥주 가격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는데요. 많게는 몇백 원까지 차이가 나던 맥주 가격이 현재는 10원 단위까지 같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타치였습니다. 시간대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 자유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부당하다면서 카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건데요.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면서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대표하는 뉴욕의 메이시스 퍼레이드 축제가 코로나19 탓에 예년과 다른 낯선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퍼레이드 행렬에 환호하는 사람도 없고 축제 규모와 범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 사태로 주변 길가에 관중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35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든 작년 퍼레이드와는 확연한 차이입니다. 맨해튼 도심 4km를 누비던 퍼레이드는 34번가 한 개 블록을 행진하는 데 그쳤고 퍼레이드를 상징하는 대형 캐릭터 풍선수도 줄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사람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행사를 볼 수 있도록 사전 녹화를 진행했고 NBC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중계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 소유의 저가항공사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가 현지 시각 26일 두바이에서 이륙해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두바이와 이스라엘 사이에 상업용 여객기가 운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두바이 플라이는 두바이와 텔아비브를 오가는 직항편을 매일 2차례 운항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중동을 바꾸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치르콘 시험 발사에 또다시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26일 북부 백해에서 시험이 이루어졌고 450km 떨어진 바렌츠의 해상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의 비행 속도는 시속 9,700km 이상이었다는데요. 극초음속 무기는 최소 시속 6,120km의 속도로 지구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러시아와 중국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여전히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머물고 있습니다. 먼지는 오후부터 한기를 동반한 북서풍에 차츰 해소가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부지런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4.7도로 오히려 어제보다 3도가량이 높은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첫눈은 언제 오려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 기상청 관측소 기준 첫눈은 백령도에서만 공식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에만 눈 예보가 있는데요. 특히 오후부터 강원 산지에는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밤까지 최고 5cm가량의 꽤 많은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비로만 내리겠고요. 내륙 지방의 하늘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9도 등 어제보다 4, 5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예상되고 있고요.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서울의 낮 기온이 3, 4도 안팎에 머물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충남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 관련 환자와 간호사 등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추가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3차 대유행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 600명대 이를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군부대 안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세가 확산되자 국방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지했습니다. 또 모든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부대 안의 종교 대면 활동은 물론 골프장 출입도 금지시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이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정상적인 직무였다고 맞선 가운데 전국에선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지휘로 조직원들이 각각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도 인정해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내렸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 600명에 근접했지요. 이번 3차 유행 초기에 정부가 12월 들어서면 3, 400명대에 이를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예측보다 훨씬 빠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100% 나타나는 건 2주쯤 걸린다고 하는데요. 단계 올린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밤사이 확진자가 더 추가됐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밤사이에만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푸르메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8, 90대의 고령자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1인실에서 격리 생활을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583명. 지난 2, 3월 신천지 대구교회발 1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한 2차 대유행 때도 1일 최대 확진자는 441명으로 5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그제만 해도 3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는데 하루 만에 400명대를 건너뛰고 500명대 후반을 기록해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층에 감염이 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20, 30대의 비율은 31%이고 40대 이하 확진자는 65%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다음 주에는 하루 최대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수학적 예측 결과 12월 초까지는 1일 400에서 6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효과가 다음 주부터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지만 3차 대유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3차 유행을 이끌고 있는 건 젊은 층입니다. 어제 확진자 583명만 놓고 보면 65%가 40대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 젊은 확진자들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신이 걸린 줄 모르니 확진 판정도 늦어지고 그 사이 계속 전파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폭증의 핵심 동력은 젊은 층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의 확진자 가운데 20, 30대의 비율은 31%. 2차 유행이 절정이던 8월 넷째 주의 23%보다 크게 늘어 지금은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이 청년입니다. 심지어 20대 위중증 환자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25일자부터 고유량 산소요법 치료가 시작돼야 될 상황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20, 30대를 포함해 40대 이하 젊은 층이 확진되는 비율은 이제 65%를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3명 중 2명이 무증상으로 생활 속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입니다. 교회 신도와 집회 참가자 등 고령층의 확진자가 집중됐던 지난 8월 2차 대유행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20, 30대 감염자 비율은 한 달 새 28%까지 증가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의 수도 19명에 달합니다. 다양한 생활 속 감염원이 연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용인시 키즈카페에서 감염된 가족이 강원도 속초에서 모임을 가졌고 여기에 참석했던 요양병원 종사자를 고리로 속초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2차, 3차 전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지인, 직장, 동료, N차 전파까지 그 거리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지난 일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80.6명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점인 전국 확진자 수 400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것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려점도 많은 조치로서 중대본이 함께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상황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렸고 부산시가 오늘부터 2단계 기준을 적용하는 가운데 군산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보도 보시겠지만 한 고3 수험생 집은 딸 방에 텐트를 설치해서 집 안에서도 거리를 둘 정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가족에게서 감염되는데요. 가족은 밖에서 감염되어 오겠죠. 정부는 국민 모두가 수험생 부모의 마음으로 친목 모임을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한 고3 수험생의 집. 방문을 열자 소형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딸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도 텐트 안에서 잡니다. 그래서 아빠가 10시 이후에 들어오는 걸로 하고 밖에 있는 화장실은 고3만 쓰고 최대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침대에서 자다가 무심코 방에 들어온 가족을 통해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엄마가 텐트 격리를 생각해낸 겁니다. 집 안에서도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해가지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되도록이면 접촉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확진 수험생은 21명,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144명입니다. 청주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지인 모임에 참석했던 아버지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이달 들어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의 70%는 가족이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험생 맘카페에서는 집에서도 아이 앞에선 마스크를 벗지 말라고 한다. 야박해 보여도 면접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해 교육부 장관도 수험생 가족들은 집에서도 거리 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사회를 통한 감염이 가족에게 전파될 위험이 높다는 것으로 수험생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등 가족 모두가 남은 수능 일주일 기간 동안만은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거리 두기를 또 수능 날까지 국민 모두가 수험생 학부모의 마음으로 친목 모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지원금까지 받아가며 이 시국에 경남 진주의 이장 통장님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왔다가 수십 명이 확진되면서 진주시가 발칵 뒤집혔지요. 연수인지 관광인지 모를 이 여행이 제주도까지 뒤집어놨습니다. 이장 통장단과 접촉한 도민과 그 가족까지 감염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단체 연수를 하고 돌아간 뒤 집단 감염된 진주시 이통장단 모임.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 지역 관광지 18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제주도민 1명이 제주 73번 확진자로 판정을 받은 뒤 추가 확진자는 3명 더 늘었습니다. 이통장단과 접촉한 제주 73번 확진자 가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통장단과 직접 접촉한 또 다른 1명도 추가 확진을 받은 겁니다. 이들 3명은 모두 무증상 상태로 제주의료원과 제주대병원 음압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진주발 지역 감염 확산으로 제주는 처음으로 사흘 연속 3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제주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관광객도 잇따르면서 제주에서 진행 중인 역학조사는 28건, 접촉자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동선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된 일부 동선도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면서 제주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동선이 공개되면 좀 더 조심해지는데 공개가 안 되니까 여기를 가도 의심스럽고 여기를 가도 의심스럽고 혹시 더 여기 왔다 갔나 해서 현재 확진자와 접촉해 진단검사를 받고 시설 격리된 인원은 60여 명. 역학조사가 진행될수록 접촉자는 더 늘어날 상황이어서 제주는 지역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군대 안에서 집단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인데요. 김준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70명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5사단 신병교육대대입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방역 차량이 일부 부대 안으로 들어가지만 부대 밖으로 나가는 차량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5사단의 신병훈련을 중단한 군은 앞으로 모든 신병교육을 입소 뒤 2주간은 주둔지에서 실시하고 이후 야외 훈련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을 잘 확인할 수 없고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번지는 병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젊은 연령이어서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는 조기 발견이 좀 어려운 것, 그다음에 훈련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비말 전파가 용이한 상황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논의한 국방부는 국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지합니다. 장병들의 외출과 간부들의 사적 모임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여 국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부대 내 대면 종교 활동이 중지되는데
부대 밖에 거주하는 간부와 가족들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거리두기 2.5단계를 위반해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다른 장병에게 전파한 장병은 엄중 문책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첫 발생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군 장병은 총 341명으로 이 가운데 135명, 40%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직무였다며 해당 문건까지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판사들의 경력과 학력, 가족관계, 취미뿐만 아니라 세평이나 외모 등에 대한 평가까지 묘사돼 있어서 과연 이것이 직무 수행과 법 집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9장짜리 문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판사 30여 명에 대한 정보가 담겼습니다. 각 사건별 재판장과 주심 배석 판사들의 출신 고교부터 대학교와 전공은 물론 법원행정처 근무 여부와 법원장 후보 경력이 있는지 등이 적혀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차장검사의 처제라고 가족관계를 밝혀놓기도 하고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때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하다고 취미도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도 담겼는데 세월호 국가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다거나 재판 당시의 법정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재판장급 법관들에게는 이른바 세평으로 불리는 평판이나 인물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재판장은 연로해 보이는 느낌이고 재판 절차 진행은 시원시원하다. 몇몇 배석 판사에 대해선 재판 시 특별한 존재감 없음이라 돼 있습니다. 재판 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해 검사에게 검사석이 아닌 증인석으로 나와 쟁점 PT를 진행하도록 한다고 평가된 법관도 있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은 공판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며 정당한 직무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대상에 비춰봤을 때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전자소송을 통해 직무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어 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윤 총장 측 말대로 정말 공판을 준비할 때 통상적인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는 건지 문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과거 판결 이력 등을 정리한 부분 외에도 매우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공개된 문건에서 가장 먼저 주요 재판으로 꼽힌 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장의 세평이라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은 보통 비합리적이라는 편견이 담긴 걸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장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 재판장에 대해선 피고인 측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이른바 세평 수집에 대해서 현직 판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자체로 법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판 검사들이 이 문건을 돌려봤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기보고, 즉 이미 보고했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판사 출신 복수의 변호사들은 기보고 같은 표현 등으로 미뤄 비슷한 자료가 여러 차례 또는 정기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수사 자료를 무단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 판사에 대해 행정처 16년도 무리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며 괄호 안에는 당시 술을 마시고 영장신문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올랐다고도 적어놨습니다. 동료 판사들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을 검찰이 어떻게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지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혹시라도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나와 있는 형사 증거물을 이제 그 재판부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쓴다면 그거는 위법한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법무부는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며 윤 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법관들의 모임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다음 달 7일 예고돼 있어 이 문건을 둘러싼 파문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윤 총장의 거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윤수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본인이나 변호인이 나와 혐의를 소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시한 혐의들을 하나하나 따져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논란인 법관 사찰 혐의에 대해선 과연 대검찰청의 판사 정보 수집이 정상적 직무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역할은 말 그대로 수사 단계에서의 정보의 수집이지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정보라는 것은 수집할 것도 없고 수집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범삼성가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만난 혐의에 대해선 법무부는 징계 사유가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JTBC와 삼성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의 사적인 만남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 관계자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전례도 있어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윤 총장의 해명대로라면 징계 사유로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넓은 의미의 사건 관련자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중징계 사유로까지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는 윤 총장의 지난달 국정감사 발언이 정계 진출을 암시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를 놓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성명서가 나오고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논란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 하나 없이 검찰이 집단적 목소리만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지 이틀째인 어제 검찰 내부 전산망에는 지역별 또 연수원 기수별로 일선 검사들의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총장 아래 최고 참인 고검장 6명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는 신중해야 하고 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각 지방검찰청 수장인 검사장급 17명도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될까 걱정한다. 평검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밝혔습니다. 각 직원별 평검사들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추미애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 북부지검과 전주지검 등 일부 검찰청에선 평검사들이 일과를 마친 뒤 저녁 늦게까지 이른바 평검사 회의를 열고 단체 입장을 밝힐지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논란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 하나 없이 검찰이 집단적 목소리만 내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는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 시각 세계입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대표하는 뉴욕의 유서 깊은 메이시스 퍼레이드 축제가 코로나19 탓에 예년과 다른 낯선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퍼레이드 행렬에 환호하는 사람도 없고 축제 규모와 범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 사태로 주변 길가에 관중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35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든 작년 퍼레이드와는 확연한 차이입니다.
맨해튼 도심 4km를 누비던 퍼레이드는 34번가 한 개 블록을 행진하는 데 그쳤고 퍼레이드를 상징하는 대형 캐릭터 풍선 수도 줄었는데요. 행사 주최 측은 사람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행사를 볼 수 있도록 사전 녹화를 진행했고 MBC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중계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통령궁 일대가 축구 영웅 마라도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려는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라도나의 시신이 안치된 대통령궁 주변에는 수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몰려 3km 넘게 줄을 섰는데요. 내부엔 아르헨티나 국기와 등번호 10번이 적힌 유니폼으로 덮인 고인의 관이 놓여 있고 추모객들은 그 앞을 지나며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서 사흘간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유족의 뜻으로 고인의 시신은 이날 저녁 장지로 향하게 됐는데요. 조문 시간 마감을 앞두고 작별 인사를 건네지 못한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진입을 통제하자 성난 팬들은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수많은 여성이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수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성들은 매일 죽임을 당한다면서 폭력으로 사망하는 여성들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위대가 대통령궁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여성이 폭력으로 사망했는데요. 여성 폭력 사건이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여성 폭력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치르콘 시험 발사에 또다시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26일 북부 백해에서 시험이 이루어졌고 450km 떨어진 바렌츠의 해상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의 비행 속도는 시속 9,700km 이상이었다는데요. 극초음속 무기는 최소 시속 6,120km의 속도로 지구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러시아와 중국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확진자 수 세계 1위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도 미국에선 추수감사절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한창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응은 전혀 다른데요. 바이든은 웬만하면 집에 있자고 했는데 트럼프는 모든 미국인이 모여서 감사기도 드리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은 교회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여흥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국영철도인 엠트랙 기차역입니다. 예년에 비해 한산한 모습입니다. So we typically see the greatest demand for travel during Thanksgiving, but this year ridership is currently about 20%. 하지만 고속도로 상황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미국인은 4,8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작년보다 4.3%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미국 교통안전청은 추수감사절 대이동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엿새 동안 595만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CNN 기고문을 통해 이번 추수감사절엔 전국의 식탁에 빈 의자가 많겠지만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이겨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SNS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선 집에 머무는 작은 행동이 미국인들에게 선물이 될 거라며 여행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It's a personal sacrifice that each of our families can make and should make to save somebody else's life. But it's also a shared sacrifice for the whole country.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포고문에서 모든 미국인이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 집이나 예배 장소에 모이길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의 자유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대법관 9명의 의견이 5대4로 엇갈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입에 올리기도 힘든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해 그 영상으로 돈을 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모범수로 석방되지 않고 다 살고 나와도 64살이면 출소합니다. 조주빈을 놓은 공범들까지 모두 범죄 집단으로 인정해 최고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조주빈 일당은 여고생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 수십 명을 노예로 불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을 상대로 만든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유포해 억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기물을 마시게 한다거나 그리고 자기 몸에다가 뭐 이런 막 그런 상처를 글씨를 새긴다거나 옷을 다 벗고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1심 법원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미성년자 이모군에겐 장기 10년, 단기 5년, 전 거제시청 공무원인 천모 씨에겐 징역 15년, 박사방 유료 회원인 임모 씨 등에겐 징역 8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범죄 집단 조직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중형이 내려진 겁니다. 수장인 조주빈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이 피해 여성을 유인, 성착취물 제작 유포, 박사방 그룹 관리와 홍보, 과상화폐 수익 환전과 전달 등 각각 역할을 나눠 맡았던 겁니다. 오로지 성착취물 제작 유포라는 범행만을 목적으로 해 형법상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범들은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 대부분이고 가상화폐 환전 등만 도왔을 뿐이라며 범죄 집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가상화폐의 취득이 성착취 범죄가 반복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선고 직후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대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MBC가 집중 보도해온 국정원 사찰 파일 공개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전 부서가 참여하는 대규모 TF를 만들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찰 피해자들의 청구가 잇따르자 신속히 심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나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은 어제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 TF를 만들어 상설 운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서버에 봉인 중인 사찰 문건을 피해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정원의 모든 부서에서 참여하는데 3년 전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사찰 등을 조사했던 위원회가 내 외부인 10여 명으로 구성됐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대규모입니다. 언제까지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에 얽매일 순 없다. 이번 기회에 모두 정리해야 한다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뜻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으로 공개 기준도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무와 관련됐거나 국가기밀 혹은 안보 관련 사안, 제3자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사찰성 정보 전반을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의 신속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 매우 환영을 하고요. 민간위원이 들어가서 지침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기구가 설치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번 발표는 주요 사찰 피해자들이 추가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사회운동가였던 고 이소선 여사, 삼성 X파일 속 뇌물 검사를 폭로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이 사찰 파일의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고 종교계와 노동계, 정치권 인사들도 속속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추가 청구인들도 이르면 연내에 자신의 사찰 파일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늙지 않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건 옛날 불로초를 구하려던 중국 진시황만의 꿈은 아닐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노화한 피부를 부작용 없이 젊게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류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사람의 노화는 대개 30대를 넘으면 시작됩니다. 피부 세포 분열이 점차 줄면서 새로운 세포 대신 죽은 세포가 더 많이 쌓여 피부 노화가 진행됩니다. 노화 세포를 젊게 만들기 위해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세포를 다시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연구가 있었지만 역분화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카이스트와 아모레퍼시픽 공동연구팀은 사람 피부의 표피 아래 조직에서
피부 노화를 좌우하는 섬유아세포와 표피세포 간의 수많은 상호작용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섬유아세포에서 특정 단백질, 즉 PDK1을 억제했더니 세포 안의 노화 인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진피섬유합세포로부터 영향을 받는 표피층의 각질 생성세포가 분화 및 증식을 원활하게 하게 되어서 주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여겨졌던 노화를 부작용 없이 되돌릴 수 있는 핵심 인자를 발견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화장품이 개발 중이고 노화로 인한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인류의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연구진은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환을 사전에 막는 약물 연구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는 배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우현 급선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침몰 원인을 놓고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가 다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선체 내부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설이 오늘 사실상 기각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급하게 회전하다 쓰러져 침몰한 세월호. 하지만 대체 왜 이렇게 급변침했는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이게 선체 내부의 문제라는 이른바 내인설과 외부의 힘, 즉 외력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2년 전 선체 조사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쪽의 의견을 따로따로 이렇게 작성하기로 했고,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는 내인설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이 세월호의 급선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모형을 제작해 실험을 한 위원회는 내인설, 그러니까 선체 내부 원인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은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8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16종류의 실증 실험을 했지만 대부분의 실험에서 세월호 침몰 과정이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사 당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경우도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과 직접 관련됐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초로 판단을 할 때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에 의한 세월호의 우연 급선의 현상과 러더의 자연 팔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라는 조사 결과를.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는 고박 불량과 과적 등과 연관된 보건성을 비롯해 안정적 항해를 위한 장비인 세월호의 스테빌라이저 등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인천 내항의 거대한 곡물 저장소 외벽에는 세계 최대의 야외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 벽화를 무대로 화려한 조명쇼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노후화된 항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박성원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해질녘 인천 자유공원에서 바라본 인천 내항. 서서히 어둠이 깔리자 내항의 명물인 초대형 곡물 저장소를 부하지 삼아 화려한 조명쇼가 시작됩니다. 아파트 22층 높이 외벽에 사계절의 변화를 표현한 그래픽이 펼쳐집니다. 성한 가을과 여유로움을 표현해봤는데요. 눈이 오는 겨울에도 이곳은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공항과 항만, 팔미도 등대 등 인천의 상징뿐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멋을 담은 형상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좌우 168m 길이의 또 다른 외벽에서는 형형색색 12개의 조명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빛을 쏘아냅니다. 곡물 저장소 바로 옆을 지나 화려한 조명쇼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월미 바다 열차도 명물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곡물 저장소의 변신은 인천 내항의 이미지를 바꿔보자는 노력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천 내항은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입의 중심이었지만 노후화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고민 끝에 2년 전 인천시는 곡물 저장소 외벽에 책들을 형상화한 그림을 그려 호평을 받았고 세계 최대 야외 벽화로 기네스북에 올리는 성과까지 거뒀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조명쇼가 벽화에 이어 노후 산업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주변 관광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미도 관광지역에 보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고요. 남동산단이나 부평산단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천 내항 곡물 저장소의 야간 조명쇼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개봉을 기다리던 영화들이 코로나19가 3차 유행을 시작하면서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불금 조조 할인, 오늘은 다시 시름이 깊어진 영화계 소식과 그 속에서도 어렵게 관객들을 찾은 개봉작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여준혁 크리에이터님. 네. 먼저 개봉이 연기된 작품들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류승용, 염정아 배우의 인생은 아름다워는 잠정 연기됐고요. 네. 두 훈남 배우죠. 공유, 박보검 주연으로 개봉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서복은 12월 23일로 연기됐습니다. 일단 12월 23일에 개봉하는 걸로 지금은요. 네. 이번 달 첫 주말에는 70만 관객이 극장을 찾았지만 둘째 주에는 58만, 그리고 셋째 주는 44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우려와 부담감에 선뜻 개봉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개봉이 밀렸지만은 언젠가는 개봉을 할 것으로 보고 그 가운데서 한 작품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서복, 특이한 제목인데 인간 복제를 주제로 한 작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복제인간을 주제로 했던 영화, 아일랜드나 제미니맨 등 외국 작품들은 참 많이 있었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아마도 최초인 것 같습니다. 박보검 씨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갇힌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을 연기하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을 동물적 감각으로 표출하는 새로운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 씨는 그동안 부산행, 도가니 등에서 상대 주인공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른바 수호천사 역할들을 많이 맡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복제인간을 지키는 전직 정보국 요원 기헌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이 같이 나오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하면 뭐니 해도 로맨스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로맨스 영화가 하나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한지민 남주혁 배우의 조제가 12월 10일 개봉 예정인데요. 이미 드라마에서 한 차례 연인을 연기했던 두 배우의 재회로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조제하니까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이름인데 리메이크 영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03년 일본에서 개봉했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리메이크작입니다. 네네. 코로나 시대에 극장에서 볼 수 없었던 로맨스 영화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영화라 무척 기대하고 있는데요. 불편한 다리를 가진 조제를 마주한 영석은 호감을 느끼고 서로 특별한 사이로 발전합니다. 세상과 단절을 택했던 조제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돕는 영석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무거운 시기기는 한데요. 이 영화에는 좀 따뜻한 인간애랑 이제 아름다움이 가득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시진 못하겠지만 조제의 집으로 여행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로맨스 영화라서 영상만 봐도 그런 따뜻한 감정이 전해져 오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네, 공개된 예고편 반응에도 두 사람의 케미가 기대된다, 이런 영화를 기다렸다 등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겨울이 오면 생각날 로맨스 영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겨울 말씀하셨으니까 크리에이터님은 겨울 하면 생각나는 영화나 또 시청자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 있으신가요? 정말 많은 영화들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희에게라는 작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의문의 편지를 받은 딸 세봄이 엄마 윤희와 발신자가 사는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인데요. 하얀 눈이 쌓인 겨울 풍경을 배경으로 잔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사랑의 상실과 복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예, 그 러브레터, 일본의 러브레터를 오마주한 영상을 봐도 러브레터를 연상시키는데요. 그렇습니다. 유행어를 탄생시킨 작품이죠. 네, 오겐키 데스까? 네. 러브레터는 1995년 작품으로 개봉한 지가 벌써 24년이 됐는데요. 이미 러브레터를 보신 분들이 윤희에게를 보면 어딘가 비슷한 느낌의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영화는 눈이 끝없이 펼쳐진 오타루라는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고요. 추억 속 주인공들이 만나게 되는 매개체인 편지 등 공통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잊고 지내던 과거를 추억하며 삶의 생기를 찾는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힘든 시기에 소소하지만 따뜻한 감정을 잠시라도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극장가가 하루빨리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코트를 살 때 어떤 소재가 얼마만큼 쓰였는지 확인하시나요? 옷 라벨을 보면 옷감의 혼용률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트 안감에는 라벨이 있습니다. 라벨에는 세탁 방법이 표시돼 있고 옷감이 어떤 섬유로 만들어졌는지, 특정 섬유가 얼마만큼 쓰였는지 백분율로 표시한 혼용률이 적혀 있습니다. 겨울 코트에 흔히 쓰이는 소재는 양털을 가공해 만든 모입니다. 영어로는 울이라고도 하는데요. 촉감이 부드럽고 보온성이 좋아서 코트뿐 아니라 니트, 가디건 등에도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모 함량이 높을수록 따뜻하기 때문에 한겨울에 입으려면 코트의 모 함량은 60% 이상 되는 게 좋고 80에서 90%면 보온성이 매우 우수한 코트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 함량인 100%인 코트는 어떨까요? 모 직물로만 만든 순모 코트는 보온성은 탁월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내구성이 떨어져 부풀하기가 생기기 쉽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모직 코트를 만들 때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아크릴과 같은 합성 섬유를 섞어서 모의 단점을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 섬유를 10에서 30% 정도 넣으면 무게가 가벼워지고 부풀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구김이 덜한 데다가 형태가 잘 유지돼 더 오래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 말고도 낙타과 동물의 털로 만든 알파카나 사냥 털로 만드는 캐시미어가 섞인 코트도 많이 나오는데요. 알파카 털로 만든 소재는 보온성이 좋고 가볍지만 털이 길다 보니까 오래 입으면 변형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어서 함유량이 30에서 70% 정도면 적당하고요. 캐시미어는 촉감이 부드러우면서 가볍고 따뜻한 데다가 광택이 있어 고급스럽지만 가격이 비싸고 습기에 약해서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의 코트를 편하게 입으려면 캐시미어 함유량이 5에서 30% 정도면 충분합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네, 먼지가 끼면서 뿌연 서울의 출근길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한기를 동반한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공기질이 나아지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4.4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요.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영하 4도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떨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에서는 눈 소식도 있는데요. 특히 오후부터 강원 산간에서는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밤까지 최고 5cm가량의 꽤 많은 눈이 쌓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 곳곳으로는 비로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방의 하늘 차츰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7도, 춘천 8도, 대전 9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0도, 대구 11도, 안동 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동안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3, 4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날씨였습니다. Awake your dynamic. Play intricate. K5. 김 셰프님. 이야, 인생작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는데요? 뭘 넣은 거야? 정성? 건강한 잇몸으로 더 맛있어진다. 인사돌 플러스. 더 줄까? 될까? 저도요. 내 마음속 3대 신용카드. 엄카, 법카, 그리고 밥카. 쓸 때마다 밥이 되는 카드. 배민 현대카드. 제니피크로 매일 피부 속 숨겨진 힘을 관리하고 있어요. 동안 피부 비결. 한 방울에 담긴 마이크로바이옴 과학을 만나고 강해진 피부 자신감. 어드밴스드 제니피크. 랑콤. 주말에만 운전하는 당신이 남들과 보험료가 같은 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퍼마일. 매월 탄 만큼 후불러.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보험의 새로운 기준 캐롯. 결제 부탁합니다. 주문도 안 했는데. 1년치 선불. 우리는 자동차 보험료를 이렇게 냈었다. 이제 퍼마일. 매월 탄 만큼 후불러.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보험의 새로운 기준 캐롯. 형 어디가?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나이 맞으러 가. 무슨 소리야? 형은 자궁이 없잖아. 바이러스 HPV가 남자에게도 질환을 일으키니까 남녀 함께 맞으면 좋잖아.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가다실 9.
이마라인, 모량, 컬러까지 디테일하게. 뒷머리는 패더라인으로 밀착되게. 불가능을 넘어 하이모. 메이킨! 변비가 사라지고 아침이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부드럽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역시 메이킨! 마카롱 하면 떠오르는 거요. 달콤한 정립과 기다리지 않는 예약 시스템의 택시. 택시요? 네, 마카롱은 택시예요. 새로운 이동을 만들다. 마카롱 M. 카페에서만 가끔, 편의점에서만 가끔, 지갑 없을 때 가끔 페이를 사용하던 시대에서 KB페이 하나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대로 KB 페이 활용의 정점을 찍다. 페이의 활용 점정 KB페이. 오메가3 좋은 거 아시죠? 프로메가 RTG 오메가3 흡수율은 높이고 어추는 줄이고 작은 크기로 간편하게 섭취. 혈행 건강 미루지 말고 RTG로 관리하세요. 건강한 혈행을 위한 오메가3 프로메가 종근당 건강. 네스프레소 버추어. 커피가 혁신을 만나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버추어 커피의 새로운 기준. 네스프레소 What else?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잇몸병엔 이가탄.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인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스타쌤과 함께 성적이 하이, 실력이 하이, 우리 모두 하이. 선생님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주둔 미군을 격려하기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 배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금요일 뉴스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생방송 오늘 아침을 보내드립니다.